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24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셨죠? 혹시라도 안 푸신 분들은 오늘 마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항등식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페이지고요. 항등식이라는 말을 이제 새로 배워볼 건데 일단 요거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항등식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등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 바로 등식이었죠.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것도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항등식은요, 그냥이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2x-4는 0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냐?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죠. 그쵸? 왜 그래요? 네, x가 2면은 이 등식은 성립을 해요. 하지만 x가 2가 아니라면은 성립하지 않죠.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볼까요? 요거 제곱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정확히 같은 식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간에 왼쪽 오른쪽 모두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줘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냐? 요 항등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특정 문자가 필요해요. 특정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입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특정 문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밑에 제가 예로 드린 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있죠? 요거는 그 특정 문자가 바로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냥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문자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 요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문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y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제가 y-1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몫이 y 플러스 1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1이 나오거든요.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자, 그럼 이것도 왼쪽이랑 오른쪽 같은 식이죠. 오른쪽식 전개하면은 y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그대로 y제곱이 나오죠. 이런 경우도 왼쪽이랑 오른쪽 같은 식이다. 그러면은 y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거는 뭐다?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거는 어차피 문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 그렇게 써져 있어도 요거는 문자가 여러 개지만 y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아니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곱셈 공식들,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나눗셈, 그 결과 나타내는 요 식들은 전부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항등식에서 성립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끌어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거 볼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요 등식이요.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은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성립해야 돼요. 이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숫자 한번 대입해보죠. 뭐 어떤 걸 넣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뭐 x에 0 대입해볼까요? 간단한 수를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은 좌변에는 b만 남는데 그게 뭐다? 0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대입해 볼 거냐면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좌변이 a 더하기 b가 되는데 우리 방금 구했죠? b가 0이다. 그러면은 좌변은 a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a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알아냈느냐?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뭐가 성립한다? a 값이랑 b 값이 전부 다 0이란 얘기죠. 그쵸? 요게 성립을 합니다.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a랑 b가 모두 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면은 자, ax 더하기 b는 0이에요. 우리가 a랑 b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x에다가 여기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좌변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a가 얼마여야 될까요? 그쵸?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면은 x가 얼마든지 간에 그냥 0이 돼버리죠. 앞에다 0을 곱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b를 더할 건데 b도 0이어야지 이제 좌변이 완벽하게 0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x에다 뭘 넣든지 좌변이 0이 되게 만들려면은 a도 0이고 b도 0이면 되더라, 이런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곱해져 있는 것도 0이고 뒤에 더해져 있는 것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x에다 뭘 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미지수의 값들을 구하는 문제, a랑 b 값이 얼마냐,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항등식은 뭐다? 어차피 x에 뭘 넣든지 성립해요. 그러면은 x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미지수들, 뭐 여기선 a랑 b가 되겠죠. 그런 것들의 값이나 그런 조건들을 구하는 게 바로 항등식에서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내용을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추가로 예를 하나 더 볼 건데, 자,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 요 내용에서 이제 우변을 조금 바꿔볼게요. ax 더하기 b는 cx 플러스 d라고 하고서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을 때 요 a, b, c, d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적당히 그냥 x에다가 계산하기 편한 수를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은 a랑 ax 더하기 b가 cx 플러스 d랑 항상 같아지려면, x에 뭘 넣던지 같아지려면은
그냥 왼쪽 오른쪽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정확히 같은 식이면은 x에 뭘 넣든지 항상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선생님 요거 ax 더하기 b랑 cx 플러스 d랑 같아지려면은 x의 개수 같아야 되죠. a랑 c랑 같고 그리고 상수항 b랑 d랑 같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진짜 되죠. 그쵸? 만약에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고 하면은 x에 뭘 넣든지 간에 어쨌든 같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네, 이게 왜 부족하냐면요. 자, 우리가 방금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저거 말고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된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우연히 뭐 어떤 조건이 더 있어가지고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지 않아도 왼쪽이랑 오른쪽 값이 같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답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써야 돼요.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우리가 왼쪽에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왼쪽에 했던 거는 이제 우변이 0인 형태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식도요. 우변을 그냥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다 이항을 해주시면요. cx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x로 묶어주면은 a-cx가 되겠죠. 더하기 이제 d도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뭐예요? 어쨌든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쵸?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좌변 깔끔해졌죠? 안 깔끔한가?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식이 결국에는 ax 더하기 b는 0꼴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부분 x에다 뭘 넣든지 얘가 성립을 하려면은 요 앞에 있는 값 요것도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얘가 0이 돼야죠. 그래야지 x에 뭘 넣든지 간에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는 b-d도 0이라면은 이제 비로소 x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이 무조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c가 0이기 때문에 a는 c고요. b-d가 0이기 때문에 b는 d와 같아진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a, b, c, d의 구체적인 값을 구한 건 아니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는 x 개수 서로 같고 상수항 서로 같으면 되는구나. 요것만 확인해 주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진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쓰고 좀 지우도록 할게요. kx 더하기 3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l이다. 요런 식이 있는데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k 값과 l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왼쪽 오른쪽을 잘 비교를 해주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식이 같으려면은 일단 지금 kx랑 오른쪽엔 마이너스 2x가 있죠.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가 일단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뭐면 돼요? k는 마이너스 2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같다? 그쵸? 상수항도 같아야 돼요. 3이랑 l도 같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식이 정확히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2고 l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를 조금 숨겨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약간 국어 문제 푸는 듯한 국어 수업인 듯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는 그냥 x로 잡을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다면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해도 요거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랑 임의의 라는 말을 같은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해도 요거는 같은 표현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를 좀 써줘야 될 것 같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니면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임의라는 표현 같은 거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거 표현 같은 표현이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따라서 이 얘기도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 이 표현들, 제가 표현을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이거 모두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시겠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요거 x에 대한 항등식 문제구나, 항등식 문제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써드린 거 어떠한 x값에 대하여도 성립을 한다,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x값에 대해서 성립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요건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죠? 얘만 따로 어떻게 하진 못하나 보네요. 딱 밑에 것만 골라가지고 빼오고 싶은데. 오. 요게 딱 저거만 묶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딱 저 부분만 아래로 내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될 것 같다. 아닌가? 이게 다 지금 하나로 묶여 있어요.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하는 방법은 제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참고 어떤 x에 대해서 성립,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x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지 다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항등식이지, 밑에 것처럼 얘기하면은 요거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저건 보통 방정식 문제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표현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등식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어려운,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아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ax 더하기 b는 0꼴의 항등식을 봤었죠. 그걸 이제 차수를 좀 높여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이 있어요.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을 때 이 a, b, c 값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x에 뭘 넣든지 무조건 좌변이 0이 되려면은, 자, 여기 x제곱이죠. 그쵸? 앞에 있는 a가 0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x에 뭘 넣든지 간에 이 부분이 통째로 0 되니까. 마찬가지로 b가 0이면은 이 부분 통째로 0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c만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좌변은 무조건 그냥 0이 되겠죠. 이런 직관적인 해석도 필요해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럼 A, B, C가 다 0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입입니다. 대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적당한 수들을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0 대입하는 게 일단 편하겠죠. x에 0 대입하면은 좌변은 0이고요. 좌변은 c고요. 우변은 0이니까 c는 0이라는 거 일단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값 하나 찾아줬죠. 그 다음에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저기 x제곱이 있다 보니까 너무 큰 수를 넣게 되면은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x에 1 넣어주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인데, c가 0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그냥 a 더하기 b는 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x에 뭘 대입할까 해봤더니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끝났네요. a 더하기 b는 0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요 두 개 연립하시면은 뭐가 나온다?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뭐가 성립한다? a랑 b랑 c가 모두 다 0이라는 거예요. a, b, c가 모두 0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내용, 요거 방금 한 내용을, 그러니까 ax 더하기 b는 0, 그 형태를 단순하게 그냥 확장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할 건데요. ax제곱 더하기 bx, 잘못 썼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아니죠? 요거 우변에도 뭔가 만들어 줍시다. 요런 식으로 만들고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가끔 뭐 a 다시 b 다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프라임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데, 요거 지금
x에 뭘 넣던지 성립을 하려면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 개수들끼리 그냥 서로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a랑 a 프라임 같고 a랑 a 프라임 같고 그리고 b랑 b 프라임 같고 c랑 c 프라임 같으면은 어차피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니까 뭘 대입하든 성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우변에 있는 항들을 모두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a 프라임의 x제곱이고 더하기 b-b 프라임의 x 더하기 c-c 프라임은 0이죠. 근데 요것도 역시나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그쵸? 위에 했던 거랑 같은 형태죠. x에 뭘 넣던지 성립해야 되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요식 a-a 프라임 요거 0 돼야 되죠. 따라서 뭐가 나온다? a는 a 프라임이어야 된다. 그리고 x 앞에 즉 1차 항도 1차 항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b-b 프라임 저것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0이다. 따라서 b는 b 프라임이어야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뭐다?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상수항은 c-c 프라임이니까 얘가 0이다. 따라서 개수들끼리 다 같고 상수항도 같으면은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뭐가 성립한다?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 요게 성립하더라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차식을 통해서 봤지만 이게 뭐 3차식 골, 4차식 골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1차나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그 이상도 가능하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항등식이라는 거 제가 아까 그 미지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항등식 얘기하면서 어차피 x에 뭘 넣든지 간에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a, b, c 이런 미지수들을 찾는 게 목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즉 미정이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찾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상수항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이런 개수들의 값들을 찾아주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고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한 방법이 요거였죠. x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a, b, c 찾았잖아요. 요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고요. 두 번째는 개수 비교법입니다. 개수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찾는 방법인데 요건 두 번째 한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2차항의 개수 a랑 a 프라임 같아야 되고요. 1차항의 개수 b랑 b 프라임 같아야 되고 그리고 상수항 c랑 c 프라임 같으면 된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개수 비교했었죠.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항등식을 풀게 되는데요. 문제에 따라서 뭐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는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 요거는 개수 비교하는 게 편하겠네. 라는 거를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두 가지를 섞어서도 괜찮아요. 익숙해지셨다면은 개수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수치 대입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하나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7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문제 간단히 써드리면요. ax-1의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는 x제곱 더하기 4x-3이요.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를 찾아줘라. 자, 요거 첫 번째 미정계 수법 중에서도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치대입법. 말 그대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 형태를 봤을 때 뭔가 제일 먼저 대입해 주고 싶은 그런 값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뭘까요? 그쵸, x는 1이죠. 왜냐면은 x-1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x에 1 대입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x에 1 대입한 순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냥 0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좌변은 c만 남고요. 우변은 1 대입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뭐다? c의 값이 그냥 바로 나왔네. 그쵸?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를 대입해주면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입할 거냐면요. 뭐 할까 봤더니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는 2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되고요. 또 우변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요거 우변은 9가 되죠. 그쵸? 4 더하기 8 빼기 3이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거 대입할까 하고 봤더니 요거 0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쵸? 그럼 뭐예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란 얘기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줄 건 뭐다? a 더하기 b는 7이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죠. 연립하시면은 2a는 2니까 a는 1이 나오고요. a는 1이 나오고 그럼 b는 6이 나오겠죠? b는 6, c는 아까 구했죠? c는 2. 이런 식으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수치대입법이에요. 물론 이 수치대입법이니 미정계수법이니 계수비교법이니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개수비교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은 일반적으로 식이 다 왼쪽 오른쪽이 전개가 돼 있을 때 쓰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요 식 보시면은 좌변이 딱히 전개가 돼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직접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전개하기 전에 여기 식을 보시면은 우변, 이거 왼쪽 오른쪽 둘 다 2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우변 보시면 우변에 x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좌변에서도 x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의 최고차항도 x제곱이란 얘기인데 보시면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a 곱하기 x-1의 제곱해서 나오는 요 x제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변에서 나오는 거는 ax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ax제곱이랑 x제곱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뭐다? 그쵸? a는 1이죠. 이 정도는 미리 찾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왜 이걸 미리 찾고 시작했냐? 보이니까. 안 보이신다고요?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x-1의 제곱 전개를 할 건데 마침 그 앞에 a가 1이기 때문에 그냥 x-1의 제곱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 전개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여기 bx 있죠? 더하기 bx 마이너스 b곱 플러스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시면 정리하시면은 x제곱에 b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b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뭐랑 같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의 핵심은 뭐예요? 그쵸? 같은 차수 항의 개수끼리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b-2랑 4랑 같겠죠. 그럼 뭐예요? b-2가 4니까 b는 6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1-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랑 같겠죠. 근데 b가 아까 6이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쵸? 그럼 c는 뭐가 돼요? c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1, b는 6, c는 2.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왔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이랑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 가지고 미정계수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요 내용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 푼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7페이지 내용까지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는데 교과서의 그 앞부분의 예제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 문제는 아니고요. 자, 등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런 거 보셨을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럼 이거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항등식인데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 값에 뭐 적당한 수를 넣어주면은 두 실수 x, y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뭐 다르게 풀고 싶다. 그것도 해볼까요? 그쵸? 그냥 하도록 합시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수치를 그냥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적당한 k 값을 대입하면 될 텐데 그냥 저는 k에다 0 한번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곱할까? 자, 보시면 주어진 식 있죠? 주어진 식에서 어떤 우리의 목적은 이제 x, y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대입하고 싶은 k 값이 있어요. 뭐다? 만약에 그냥 k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이 0 되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해줄게요. 첫 번째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k 플러스 3 부분이 0 되면서 이제 나머지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5y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오죠. 따라서 뭐예요? y는 3이라는 거를 우리는 찾아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되죠. 뭘 대입할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k에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y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k에다가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 봅시다. 뭐 k에다 그냥 0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k에 0 대입했으니까 3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2는 0이다. 깔끔하네요. x는 4가 나오죠?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다 뭘 대입해도 되더라. 그러면은 적당히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x, y를 찾아줄 수 있다. 요렇게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를 식을 정리를 해서도 푸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얘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보기가 편해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식을요 그냥 쭉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kx 더하기 3x 마이너스 3ky 마이너스 4y
더하기 5k는 0이다. 자, 그랬을 때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k가 들어간 식들을 모두 체크해 줍시다. kx 마이너스 3ky 플러스 5k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k로.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가 되겠죠. 5의 k가 될 거고 k 안 들어간 애들은 약간 상수항 취급하면서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린 뭘 알아요? 아, k 앞에 곱해져 있는 애도 0 돼야 되고 k 뒤에 더해져 있는 얘도 0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x-3y 더하기 5도 0이어야 되죠. 그리고 3x-4y도 0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미지수 2개고 식도 2개이기 때문에 이거 연립하면은 x값 y값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왼쪽에서 구한 x는 4 and y는 3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은 또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대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도출해 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린 거고 그걸 섞어서 쓰셔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도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하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끝났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